그래서 9강으로 넘어가는데 9강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어떨 때 어렵냐면 단원명이 신기하죠. 분명히 단원명이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무슨 얘기냐면 얘를 모르면 얘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8강을 좀 복습을 잘하고 오셔야 9강의 내용들을 이해하거나 또 특히 킬러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전주기라는 얘기와 그리고 해합주기라는 말이 일단 등장하는데 오늘의 목표는 공전주기랑 해합주기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출제되는 포인트들 그리고 우리가 전공으로 들어가도 기억하면 너무 좋은 포인트들 걔네만 딱 잡고 가면은 오늘은 일단은 진짜 완벽하다. 그래서 공전주기라는 거는 여러분이 당연히 잘 알고 있겠지만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성이 태양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너무 쉽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태양이 있어요. 또 어떤 행성이 여기 있네. 그러면 공전주기는 뭐예요? 이렇게 돌아서 다시 여기 올 때까지. 이게 공전주기죠. 다시 돌아서 이렇게 하면 이게 공전주기죠. 이런 당연한 걸 왜 하냐? 우리가 이따가 할 해합주기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얘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잘 보세요. 공전주기가 뭐라고요? 절대적인 위치에서 똑같은 곳으로 오는 게 공전주기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공전주기가 얼마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우리가 여기 안에 관측사로서 있으니까 사실 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별로 어렵잖아요. 365일, 뭐 1년. 근데 우리가 다른 행성, 예를 들면 수성, 금성, 아니면 뭐 외행성으로 빠지면 화성, 목성, 토성 이런 애들의 공전주기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면서 우리랑 속도가 다른 천체가 공전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를 알기가 쉬울까? 우리도 움직이면서 쟤도 움직이는데 제가 움직이면서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봐야 돼. 우리가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도 아니야. 차라리 이렇게 제가 앞에서 역행 설명하면서 보여드렸던 영상인데 얘처럼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전지적 관찰자 시점이면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지금 외행성이니까 화성 같은 거겠죠. 예를 들면 여기 화성이 있어. 그래서 지금부터 아까 잡은 다음에 쭉 해서 지금 반죽이 지났겠다 화성. 그죠? 그리고 다시 쭉 와서 여기까지 왔네. 그럼 지금까지 시간 재면은 뭐 화성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언제?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전지적 관찰자 시점에서 그렇지. 우린 지금 사실 여기 타고 있잖아. 여기 타고 있는데 얘가 이 위치에 진짜 오는지 안 오는지 어떻게 하냐는 거죠. 모르죠.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게 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 빨갛게 써있는 회합주기 공식이라는 겁니다. 써있는 것처럼 공전하는 지구에서 같이 공전하는 그게 내행성이든 외행성이든 다른 행성의 공전주기 파악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회합주기라는 걸 쓰는데 회합주기란 심플하게 설명드리면 지구에 있는 관측자가 기준이 되는 아주 편한 방식이에요. 보여드릴게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위치관계 기억나시죠? 위치관계 내행성과 외행성. 이거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하고 갈게요. 내행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 궤도보다 어디에 돌 때? 안쪽에 돌 때 우리가 당연히 내행성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 수성, 금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내행성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랑 태양으로부터 특정 각도 이상 못 벌어지죠. 그죠? 수성 같은 경우는 그 각도가 클까 작을까? 더 안쪽 궤도를 적으니까 작고 약 얼마? 30도 정도 알고 있으면 편하고 그리고 금성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멀어서 한 45도 정도 알고 계시면 편하다. 그래서 꼬챙이 딱 꽂히는 거를 우리가 합이라고 하는데 바깥쪽 합을 외합, 안쪽 합을 내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인쇄판에서 해서 좀 더 편한데 여기다가 이렇게 동남서 아저씨를 세우면 이쪽이 동방, 이쪽이 서방인 걸 더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동방 최대이각, 서방 최대이각 이렇게 되고 거기에 있는 위상 변화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앞에 영상 다시 보시면 되고요. 순서, 예를 들면 내합 다음엔 어디로 갈까? 그치, 서방, 외합, 동방. 왜 이렇게 순서가 바뀐다 했냐면 내행성도 반시계, 우리도 반시계로 도는데 누가 더 빠르죠? 내행성이 더 빠르죠. 케플러 법칙에 의거하면. 우리를 고정시키면 그래도 얘는 여전히 반시계로 순서가 변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내합 다음에 서방 최대이각, 외합, 동방 최대이각. 오케이? 다시 외행성 한번 또 복습해 볼게요. 외행성은 우리 궤도보다 어디에 도는 애들? 바깥에 도는 애들.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구랑 태양이 꼬챙이 꼈을 때 만나는 요 지점을 합. 반대쪽을 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수직하게 했을 때 궤도에 만나는 두 지점을 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동남서 아저씨 세우면 동구 서구라는 거는 이제 쉽게 찾을 수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충으로 보였던 어떤 외행성은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갈까?
동구로 간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지구도 반시계, 외행성도 반시계로 돌지만 이번엔 누가 빠르죠? 지구. 그래서 우리를 고정시켜 놓으면은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순서가? 이쪽으로 이렇게 시계로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죠?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회합주기라는 건 뭐냐면은 정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성이 태양을 기준으로 동일한 위치에 오는 시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동일한 위치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가 볼 때 예를 들면은 내 행성이라면 내 앞에 있었어. 회합주기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서 다시 내합될 때까지. 내 앞에 있었던 놈이 내합될 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합 다음에 어디로 가? 서방 최대위가, 외합, 동방 최대위가, 그 다음 다시 내합 올 때까지. 이 시간을 재는 거예요. 이거는 편해요. 왜냐면은 서방 최대위각이라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금성에 서방 최대위각이 있으면 얘는 우리가 봤을 때 무슨 모양으로 보일까? 왼쪽만 차오른 반달 모양으로 보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 그냥 금성을 보는 거야. 오늘 왼쪽만 참 반달 모양이네? 그럼 맨날 봐. 그러면 애가 위상 변화가 좀 있겠죠? 그러다가 다시 왼쪽이 차오른 반달 모양이네? 하면 그때까지 날짜 그냥 계산해 주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구해주는 게 회합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관없어. 내합부터 내합. 아니면 외합을 잡았으면 외합부터 외합. 동방 최대각이면 동동. 서방이면 서방 서방. 마찬가지로 외행성에서도 합이었으면 합까지. 충이었으면 충까지. 동구였으면 동구까지. 서구였으면 서구까지. 쉽죠? 얘는 그냥 우리가 보는 대로 하면 되는 거라서 회합주기는 우리가 정의 자체는 쉽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할 때는 이게 지금 외행성이라고 가정하면 거의 무슨 위치에 있는 거죠? 지구 완전 반대쪽에 있으니까 충이 있죠. 충이 있었는데 얘가 충이었는데 다시 충이 될 때까지면은 쭉 가다가 지금 넘어갔네. 그렇죠. 이렇게 있을 때가 충이 되는 거죠. 근데 공전주기는 사실 화성이 더 돌아서 여기까지 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회합주기랑 공전주기 뭐 다른지 알겠죠? 와서 회합주기는 이미 1회합주기 왔어. 근데 아까 화성은 여기서 시작했죠. 이제 1공전주기 되고. 그래서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거. 근데 얘네 둘이 지금 모종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종의 관계가 있는데 내행성, 외행성, 내행성, 외행성. 슬라이드가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겁니다. 같아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행성 먼저 말씀드리면 천천히 할게요. 내행성의 공전주기를 P. 한마디로 내행성이 여기 있었어. 근데 공전주기는 뭐라고요? 쭉 돌아서 다시 올 때까지. 이게 이걸 P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는 공전주기 E. 선생님 지구 공전주기 1년이잖아요. 1 넣으면 돼요 나중에. 근데 일반화 하고 싶어서 그냥 E. 지구는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이 위치에 올 때까지가 E겠죠. 그러면은 P랑 E 중에 뭐가 더 클까? 즉 내행성의 공전주기랑 우리 지구의 공전주기 중에 누가 더 클까? 우리가 더 커요. 왜냐면은 안쪽에 있는 놈은 작은 궤도를 빠르게 돌죠. 우리는 바깥쪽 궤도를 얘에 비해서 느리게 도니까 E가 더 큽니다. 잘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행성 먼저. 내행성이 1년 동안 P만큼 P년 동안 한 바퀴를 돌죠. 그지? 그러면은 P일 동안 그냥 P라고 할게요. P일 때 몇 도를 도는 거예요? 360도 도는 거잖아. 왜냐면 공전이라는 건 여기서 시작했으면 한 바퀴 도는 거니까 360도죠. 그치? 그러면은 얘가 하루 동안 도는 각도는 360도를 P로 나눠주면은 걔가 하루 동안 움직이는 각도가 나오겠죠? 인정? 그리고 지구도 마찬가지죠. 지구도 360도를 2일 동안 돌면은 360을 2로 나눠주면 얘가 하루 동안 움직이는 지구의 각도가 나오겠죠.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클까? 내행성이 도는 각이 클까? 지구가 도는 각이 클까? 내행성이 더 크죠. 왜냐면 얘는 안에 빨리 도니까 안에서 슉슉슉 빨리 도니까. 그래서 큰 거에서 내행성 거에서 작은 거를 덜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각도가 뭐냐면은 내행성이 빨리 가고 지구가 느리니까 그만큼 하루에 앞서가는 내행성의 각도가 되겠죠. 근데 그게 천천히 쌓여서 다시 360이 돼서 한 바퀴를 쫓아오게 되면은 그러면 사실은 동일한 위치 관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회합주기가 되는 거예요. 요만큼씩 내행성이 앞서가는데 그게 천천히 S일 동안 누적돼서 그 차이가 정확히 360이 나서 사실은 다시 똑같은 위치 관계로 올 때 그게 바로 회합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차이를 며칠 동안 누적하면 걔네들이 정확히 한 바퀴 차이가 다시 나느냐, 그때 이 S가 바로 회합주기가 된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돼요. 그냥 360으로 나눠주고 S 넘겨주면 사실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똑같은 짓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외행성에서는 상황이 반대예요. 이제 조금 더 잘 보인다? 지구의 공전주기를 E라고 하고 외행성의 공전주기를 마찬가지로 P라 하면은 이번엔 누가 더 빠르죠? 우리가 더 빨라. 지구가 하루에 도는 각도는 얼마로 표현할 수 있어요? 360도를 365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지? 외행성 같은 경우는 360도를 개의 공전주기로 나눠주면 되겠지. 근데 이번엔 누가 더 빠르다고요? 지구가 얘보다 빠르니까 지구 거인 2분의 360에서 외행성 거인 P분의 360을 빼면 그 차이가 생기죠. 지구가 앞서가는. 근데 이게 좀 딸이 누적돼가지고 결국엔 앞서가는 지구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시점까지를 S라고 하면 얘가 누적돼서 결국에는 동일한 한 바퀴 차이가 날 때까지의 시간이 바로 회합주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식이 나오게 되는데 걔를 360으로 나눠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써 있어요. 사실은 제가 왜 그렇게 설명을 대충 했느냐, 실제로 문제 풀 때 쓰이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해드리면은 제가 아까 여기를 잘못 써가지고 그냥 P분의 1로 해버렸는데 그냥 요 보이는 대로 요 순서대로 가야 되네요. S분의 1. 우리가 궁금한 행성의 회합주기 역수는 우리가 관측한 그 행성의 공전주기 역수에서 지구의 공전주기 역수를 뺀 그 값의 절대값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회합주기를 역수로 뒤집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P분의 1분의 S, 2분의 1로 하든 아니면은 2분의 1분의 P분의 1로 하든 어쨌든 절대값으로 나오면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붙잡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수성의 공전주기가, 회합주기가 4개월로 우리가 관측을 했죠. 아까. 그래서 그게 3분의 1이야. 그러면은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줘요. 그러면은 3분의 1분의 1이니까 3이죠.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행성의 공전주기 P분의 1. 빼기 지구는 1이니까 1 이렇게 되니까 P분의 1이 딱 4가 나오죠. 그러니까 P는 4분의 1.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월로 얘기하면 0.3개월. 1로 얘기하면 한 90일쯤 돼야 되죠. 그렇게 되니까 아까 저 표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기를 좌우를 잘못 바보처럼 써가지고 S분의 1 회합주기의 역수가 이 공전주기의 역수들의 차의 절대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안해요. 식이 틀렸으니까 계산이 결과가 안 나오지. 사실은 이 그래프가 중요한데 이 그래프의 포인트를 세 가지로 좀 잡고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요거 수성 같은 경우는 회합주기가 Y축의 회합주기예요. 회합주기가 1년보다 짧은 유일한 행성이에요. 얘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화성은 2년보다 긴 유일한 행성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여기 외행성은 기본적으로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점근선이 1에 점점 근접해지는데 사실 1보다는 다 크죠. 1년보다는. 그래서 외행성은 전부 그 회합주기가 1년보다 길지만 지구랑 가까워지면은 그 회합주기가 점점 무한으로 갑니다. 무한으로 가. 왜 그럴까? 회합주기라는 건 그 속도 차이 때문에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랑 거의 비슷한 궤도에 돌면 속도 차이가 어떨까? 점점 덜 나겠죠. 덜 나니까 그 속도 차이가 너무 조금 나서 쫓아가는 각도가 하루하루 너무 작으면 그 시간이 무한으로 가야지 한 바퀴를 따라잡을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개형을 꼭 기억해 주시고 포인트가 되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머리 여유가 조금 되면은 금성이 1년과 2년 사이에 있는 것도 알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되긴 해요. 그래서 지금 바로 복습을 시켜드리면 아까 우리가 저 그래프는 진짜 외워주셔야 됩니다. 저 그래프 이렇게 있을 때 슉슉 해서 회합주기가 Y축에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는 거리가 들어가는데 1AU에 있는 천체는 바로 뭐예요? 지구죠. 그리고 1년 이렇게 이 그래프 개형 어땠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졌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안 sorry PPT를 켜놓고 저걸 키면 계속 안 되더라고. 다시 복습. 항상 백지 복습이 최고입니다. Y축에는 뭐? 회합주기. X축에는 거리. 그리고 1AU 떨어진 곳엔 지구가. 그리고 지구는 1년이죠. 근데 어떤 천체들, 태양계 천체들 1 모델링을 기본적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 그래프 개형이 그려지는 거는 기억하시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성은
어디에 있다? 그쵸. 유일하게 1년보다 짧은 전체. 그리고 2년을 기준으로 해서 유일하게 2년보다 길었던 애가 누구였죠? 수, 금, 지 넘어가고, 그쵸. 여기에 화성이 2년보단 길다. 그리고 목토, 천, 해. 모든 외행성은 회합 주기가 1년보다는 길죠. 1년보다는 길다라는 거. 근데 목, 토, 천, 뭐 해 이렇게 간다라는 걸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천체를 관측을 했어. 문제에서 안 줬어. 그게 뭔지. 근데 어떤 천체의 회합 주기가 378 그리고 368 이렇게 외행성인데 두 개의 회합 주기를 줬어요. 그러면 외행성인데 회합 주기가 더 긴 애가 누구죠? 378회가 더 길잖아요. 그 말은 더 우리 안쪽 궤도에 돌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회합 주기가 1년보다는 길지만 작아지고 있다라는 건 왜 바깥으로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를 알고 있으면은 회합 주기만 갖고 있어도 두 천체가 뭔지 바로바로 이제 소고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응시킬 수 있다. 머리가 여유가 조금 더 되면은 여기 1년과 2년 사이에 금성은 위치하고 있다. 이러면 사실 이 그래프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지장은 없습니다. 저거 계산은 제가 조금 다시 해볼게요. 너무 왜 안 되는지 갑자기 이해가 안 되네.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숨을 좀 돌려야 되거든요. 이제 어려워질 거라서 잠깐 뭐 1, 2분이라도 쉴래요? 아니면은 바로 가도 되겠어요? 네,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좀 머리가 띵해져서